답안지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안지 작성 방법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답안지를 잘 작성하지 못해서 좀 후회하시는 분도 제가 좀 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실제 상황에서 답안지를 또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실제 우리가 시험 볼 때 좋은 답안지를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 답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2교시 교육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교시하고 3교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성명을 쓰고 그리고 수험 번호를 또 마킹을 하는 거예요. 마킹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교시에 있어서는요. 1번하고 4번은 기입형이 되죠. 기입형으로서 우리가 단답을 하는 거고 5번 문항에서부터 12문항까지는 우리가 서술형 문항이죠. 서술형으로서 이렇게 4칸이 있어요. 4칸에다가 써야 되는 거고요. 이건 전공 A가 되고 전공 B 같은 경우는 기입형이 2문항이에요. 1, 2문항이 기입형이고 그리고 3, 4문항 이후부터는 이제 11문항까지가 서술형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지를 보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아까 상단에는 성명하고 수험 번호 이걸 검은색 펜으로 하셔야 돼요. 그 선생님들은 검은색 펜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수험 번호 해당欄에는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검은색으로 제가 한번 해볼까요? 검은색 그래가지고 검은색이 이거는 이쪽 검은색이 있네요. 검은색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김기영 이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수험 번호가 만약 1번, 4번, 뭐 2번이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원래 색깔로 바꾸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검은색 펜을 사용해가지고 성명하고 수험 번호를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수험 번호를 하다가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수정 테이프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수정 테이프를 쓰는 거는 여기 성명하고 수험 번호에서만 수험 번호에서만 수정 테이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답안지에 수정 테이프를 쓰면 안 돼요. 답안지에 수정 테이프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수험 번호에만 수정 테이프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빈 답안지도 다 성명, 수험 번호를 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2교시하고 3교시를 다 우리가 기재를 해줘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요. 검은색 펜을 사용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나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꺼운 거라든지 얇은 거라든지 검은색 펜이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항상 똑같은 거를 사셔야 돼요. 잘 쓰여지고 똑같은 검은색 펜을 사용을 하고요. 이게 펜이 바뀌어지는 것도 또 이제 이것이 이제 불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펜이 바뀌면 안 되고 같은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을 하시고요. 여기 보면 연필이나 사인펜은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선생님들이 작성한 것을 스캔을 떠가지고 앞에다 띄워놓고 3인 1조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필이나 사인펜이라든지 뭔가 번지는 그런 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답안, 문제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답안에 초안은 문제지 여백을 활용해가지고 초안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답안지에다가 옮겨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답안란이 있잖아요. 지정된 여기 보면 답안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답안란이 있으면 이 답안란 안에서만 글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 답안을 바깥에 이쪽에서 글을 쓰면 채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1번, 문항 1번 안에서 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답안란, 그 다음 이제 정자로 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3인 1조로 스캔을 떠가지고 앞에 놓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도 이제 첨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자로 안 쓰고 쓰시면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하실 때는 정자로 작성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작성 절차도 중요해요. 그래서 문항에서 요구하는
작성의 절차가 있잖아요. 그 순서가 있죠. 보통 서답형 같은 경우는 3문제 내지 4문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 절차 순서에 맞게 여기도 순서가 있죠. 요구된 순서대로 그 작성 절차, 제시할 거, 서답형 같은 경우는 제시할 거라든지 그리고 기술할 것이라든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제시할 것은 단답형이 되고 기술할 거는 약간 서술 형식으로 절차에 따라서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이 우리 선이죠. 가로선이나 세로선.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답안 내에서 가로선이라든지 줄을 내가 쓸 말이 많다. 그럼 줄을 추가한다든지 세로선으로 다단을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에서 내가 쓸말이 서답형은 또 쓸말이 맞다. 이거 4칸인데 여기 뭐 한 줄을 더 한다든지.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이건 좀 비추해요. 요즘은 우리가 너무 문장을 길게 주저리 쓰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쓰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 쓰는 것에 있어서는 보통 이 4줄 안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줄을 그어 쓸 수는 있지만 이것도 가독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가능은 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세로선도 우리가 그어서 쓸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 사용 법인. 네, 그래서 아까 가로선이나 세로선은 반드시 해당 답안 안에서만 사용을 해줘야 하는 거고요. 답안 수정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답안 수정할 때도 수정할 부분에 반드시 2줄이에요.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우울증이다. 우울증이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2줄을 긋고 위에다가 불안 장애다 라고 그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예요. 답안 내용 수정할 때 수정 테이프하고 수정액은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수정 테이프는 아까 우리가 수험 번호에만 수정 테이프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수정 테이프. 그래서 수정 테이프랑 수정액은 사용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답안에 밑줄이나 기억 같은 걸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 기억, 니은. 만약 기억, 니은, 이렇게 이거를 쓰라고 했을 때는 기억, 니은만 해야 되지. 여기 다른, 기억도 사실 이게 원문자의 기억인데 이걸 기억으로 하면 또 틀리거든요.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밑줄 기억, 뭐 이런 표시, 다른 표시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글쓰기의 교정 보호는 가능해요.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 보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내가 추가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지수 제한이 있죠. 가지수 제한. 지우고요. 가지수 제한이 보통 3가지를 쓰라라고 하면 3가지만 쓰라는 얘기예요. 요구한 그 가지수까지만 채점이 되거든요. 3가지 쓰라고 했을 때는 그냥 첫째, 둘째, 셋째로서 3가지를 쓰고 넷째를 써도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답안지 교체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은 답안지 교체는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가지고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문제를 1번을 내가 답안지 문제지에다가 이제 간략하게 쓰잖아요. 그리고 답안지에다 바로 그냥 옮기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기억이 활성화가 됐을 때 쓰는 게 전체를 다 쓴다. 전체 푼 다음에 전체를 옮기는 것보다는 1번 문제 풀고 옮기고 2번 문제 풀고 옮기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더 정확히 하고, 그리고 이제 교체 시에는 10분에 교체를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모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 시간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교체 전에 폐답안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체 전에 썼던 그 답안들을 꼭 옆에다 쓴 다음에 쓰고 뭐 교체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장수생이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수생이었는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분이시거든요. 되게 긍정적인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아마 15분 전인가? 그때 답안지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근데 교체를 하면서도
내가 합격하려고 하니까 답안지까지 교체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튼 끝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합격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종이 땡땡 울리거든요. 울린 후에도 여기 보죠. 종이 울린 후에 답안 작성을 한 부정행위가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봤거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종이 울린 후에 한 글자를 썼다고 해가지고 부정행위 때문에 네 떨어지셨거든요.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 종료 전에 종이 울리면 쓰시면 안 돼요. 부정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작성 방법 위반하면 불이익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작성 방법 요구한 대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분이 아마 기간제여서 시간이 없으셨거든요.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항상 시험을 볼 때 흘려서 이렇게 쓰셨대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도 자기가 흘려서 쓰더래요. 정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실제 시험처럼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채점하지 않는 답안을 보면 채점하지 않는 답안, 그래서 뭐 하여튼 다른 문항에 답안란을 작성하면 채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문항 번호를 임의로 수정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1, 2, 3, 4, 5번이 있잖아요. 그 문항 번호가 있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1번의 답을 2번에 썼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수정 표시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아까 답안, 화살표를 연결하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안란 바깥에 작성이면 안 되고요. 꼭 답안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필, 식별 불가하는 거. 뭐 내용이 지워지거나 그래서 번지지 않는 연필이 아니라 번지지 않는 뭐 볼펜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검은색 펜, 볼펜을 보통 쓰잖아요. 그래서 번지지 않는 볼펜을 쓰시고 연필로 작성하면 안 돼요. 연필로 작성하면 채점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답안에서는 수정 테이프, 수정액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아까 성명하고 수험번호 외에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채점이 되지 않는 거고요. 서로가 어떤 채점자랑 뭐 어떤 암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수정 방법, 아까 수험 번호는 수정 테이프에서만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 답안 내용은 수정 부분은 2줄 긋고 위에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답안 내용이 아까 수정 테이프, 수정액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